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부모를 결혼하면 떠나는 거를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 이런 거를 내가 어려울 때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겠지만 모든 그런 걸 갖다 다 부모와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조언은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이 인생 항해를 살아가는데 한 팀이 되는 이런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지 결혼 생활이 큰 문제 없이 결혼 만족도가 높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남성은 배우자의 보살핌과 상대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행동으로 친밀감을 지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남자의 심리라는 거죠.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지에 따라서.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제 여자들한테 이제 반지 뭐 좋아하는 이런 걸 해주고, 네,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여자들이 원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화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이런 이제 책이 나왔잖아요. 네, 여성은 뭐예요? 자신이 존중받고 상호 주체적이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친밀감을 지각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다른 거예요. 여기 밑에 책이 있어요. 네, 요게 지금도 저 제 서재에도 이 책이 있는데 어디에 있나? 네, 여러분들 책 읽어보셨죠? 네, 남자와 여자는 이 뇌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그리고 원시 그 종족 우리 조상들은 어땠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남자들은 외부로 나가서 짐승 잡고 외부적인 걸 주로 했고 여자들은 안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집단 무의식 속에 크게 여자의 뇌구조는 이제 돌봄과 양육, 보살핌, 이런 부분이 발달을 했고요. 남자는 지금은 크게 필요 없는 원시 종족 그런 이제 그 거친 야성성,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별로 필요도 없는데요. 저 애들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주로 사니까 여자애들은요, 제가 이제 음악 학원을 하는데 밖에서 이제 뭐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달라요. 애들이 그 행동이. 남자애들은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피아노 치다 말고 나가요. 그게 뭐겠어요? 원시 종족 때 그 사는 그 집 근처에 짐승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때요? 이때는 벌떡 일어나서 창을 들고 아니면 돌도끼를 들고 나가서 그 짐승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 기억의 흔적 속에, 집단 무의식 속에 남자에게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끈덕지게 앉아서 피아노를 쳐요. 그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생각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남편이 뭘 해주고 이러는 것도 참 좋지만 이제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터놓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같이 꺼내놓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고 지혜를 이제 짜내고 이러는 거에서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친밀감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원활한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친밀감으로 자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뭐 정말 돈으로만 다 모든 걸 해결하고 의사소통, 대화가 별로 없는 부부 관계는 위기가 닥쳤을 때 거의 이제 깨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거죠. 남자들 말 억울하지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너한테 뭘 못 해줬길래?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할 때 여자들은요, 힘들어도 다 같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친밀감이 못 느낄 때 여자들은 대부분 이제
가정을 이탈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교과서에 보면 이제 심리적 발달, 요건 이제 61페이지에 우두리의 이제 저서에서 결혼의 사회적 맥락 해가지고 배우자 선택 이론 중에 여가망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참고를 하시기를 바래요. 예, 또 이제 가겠습니다. 우정과 사랑을 볼게요. 친구 관계는 자신과 타인의 삶에 안전한 평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공유를 넓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 친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인식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친구가 나를 갖다 평가해주고 또 친구에게 내가 수용됐을 때, 그럴 때 그런 안전한 평가를 해서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친구와 타인과 같이 공통의 이제 어떤 공유된 어떤 거를 추억을 만들어가고 이런 이제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모 자식 외에 좋은 게 누구예요? 친구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친구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친구, 요렇게가 가장 나를 위장하지 않고 잘 보일 필요도 없이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되죠. 여기 직업에 대해서 PPT 30쪽이 직업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미지를 넣었는데 혹시 이제 이때까지 그 직업이 자기가 진로를 이제 내가 무엇을 청소년기 때 하고 싶은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자기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고민을 했지만 아무것도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뭐 나는 전공은 또 이걸 했지만 이것도 나의 적성에 안 맞아. 이런 사람들을 경우 사실 그 직업을 이제 성인기에 이제 튼튼한 직업을 갖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그런 분이 혹시 왔을 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능과 성격과 흥미, 능력, 가치, 적응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홀랜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무관리형인지 기술 기능형인지 연구 분석형인지 예술 창조형인지 교육 사회형인지 행동 설득형인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진로를 이제 뽑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적성을 정말 하고 싶은 그 분야를 찾아서 또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해서 그 새롭게 어떤 이제 직업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랬을 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 정말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길이 열릴 수 있고요. 또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도 벌 수 있고 그 직업을 통해서 자아실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이 PPT 38쪽에 보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성인기에는요 이것이 여기 생리적 안전, 소속 애정, 존경, 자아실현 성인기에는 이것이 저차원의 욕구에서부터 고차원의 욕구까지 이것이 거의 다 직업을 통해서 이제 위에 자아실현의 욕구는 직업을 통해서 또 그 존경의 욕구 이런 거 그다음에 소속의 욕구 이런 게 다 여기에 다 해당돼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생리적 안전, 소속 요거는 가족과 학교 여기까지는 이제 발달 단계가 그 아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된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지 그렇게
따라서 자기 직무에서도 오는 만족감과 그 다음에 또 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걸로 인해서 만족한 성인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워크넷 여기에 가입을 하셔서 직업 적성과 검사와 직업 선호도 검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이해 및 직업 탐색을 위한 검사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본인이 해서 워크넷에서 그걸 다 검사를 해서 여기에요 국가에서 다 무료로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직업에 관련돼서 나의 적성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PPT 요 자료를 가지고 가입하시고 자기 적성 검사, 직업에 대한 적성 검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직업 생활에서 직업 선택과 준비. 네, 사회적 책무로서 직업은 개인이 맡아 하는 직무와 과업을 위해서 수행하는 노동행위죠.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회적 포지션이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그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성인기 직업 선택은 매우 신중하고 중요하죠. 그런 것이 경제적인 보상 활동이기도 하고 자기 실현 활동이기도 한 거죠. 직업 생활에서는 개인이 다양한 경험은 개인의 그런 기질이라든지 성격, 대인관계 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성인기의 직업 생활과 동시에 결혼, 독립, 새로운 가족 생활에서의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양립을 하는데 이제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남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자도 서류 들고 바쁘게 가는 그 이미지를 제가 넣습니다. 직업 선택은 사회적 책무로서 정말 중요한데 이제 그 다음에 결혼과 가족이에요. 부부가 원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다른 일상생활과 삶의 방식을 동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또 직업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그 일터에서 일 잘하고 집에서 있을 때 그 일상생활에서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서로 인정해주고 동의해주고 그리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혼 초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이제 첫 아이 출생 후에는 이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죠. 양육으로 이제 여자들이 시선을 돌릴 때 남편들은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서로 다른 차이를 존중하고 배우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게 이제 이미지가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가족이 늘어나는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키워나가죠. 자녀 양육, 그리고 자녀의 탄생으로 가족이 확대되고 부모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인격체로 성장하고요. 부부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어 온 삶의 방식은 자녀 중심으로 이제 개편이 돼요. 그래서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 수행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부모의 양육 태도와 또 부모의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문제죠. 아무 준비도 우리는 결혼 가족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배우지를 않고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그걸 통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양육시킨 게 마음에 안 들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또 내 아이에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릴 때는 또 괜찮은데 아이들이 이제 심리적 발달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정서적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경우에 이 효능감이 확 떨어지고 좌절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놀이치료에 의료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부모들은 양육 효능감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죠. 네,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녀의 능력과 자원을 인정하면서 문제 해결 상황에 적절하게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돌볼 수는 없어요. 네. 부모가 자녀를 돌보잖아요. 근데 내가 불안정한 애착 그걸 형성해서 우리 부모하고 나와의 관계가 정말 저항 애착을 맺었다든지 회피 애착 또 아니 저항과 회피를 다 플러스한 그런 이제 가장 나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를 이뻐할 때는 엄청 예뻐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또 혼을 내고 네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이런 그래서 애가 어떨 때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너무 이뻐하다가 어떨 때는 예상치 못한 화를 내고 그럴 때 애들은 안전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라는 환경이. 그러다 보면 애들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를 갖다 위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짓자기로 자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경험한 애착 경험 우리 부모가에 대한 이미지 그걸 내적 표상당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형성된 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친구한테도 적용하고 모든 다른 어른들한테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동 발달 심리 이것도 꼭 수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생활, 가족 복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정말 결혼하기 전에 또 심리학 개론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내가 결혼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 중요해서 네, 이런 거는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부 사이가 줄다리기 네, 힘의 겨루기로 몇십 년을 살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다 컸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 키운 걸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걸 느끼실 사회복지가 공부하시다면 그거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네. 내가 뭘 잘못했네. 그러신 분이 여기 오셔서 공부하시는 꽤 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아이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결혼 안 하시는 남녀 청년분들은 꼭 아동 발달, 아동 심리 발달, 그 다음에 가족 생활, 네, 요 가족에 관련된 과목과 네, 또 가족 복지, 예,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고 심리학 개론,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과목씩을 수강하셔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과 그 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서 2세를 갖다가 그 다음 세대를 정말 잘 키워 나와서 내가 직업도 성공하고 또 자녀도 잘 키우고 네 이렇게 가정도 편안하고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것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